자, 해봅시다. 삼각함수 활용해봅시다. 삼각함수 활용 아이들이 많이 없지만, 자, 첫 번째 사인 법칙부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캡하고 자,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BC의 길을 우리가 스몰 a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라지 A, 꼭지점 A를 막 이동시키더라도 이 가게 크기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맞아요? 호 BC에 대한 원주 가게 크기이기 때문에 A를 원주 위에 어떤 점으로 움직이더라도 호 BC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이 원주 가게 크기는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AB가 지름이 되는 경우가 존재할 거야. 얘가 지름이 되는 경우 AB가 지름이 된다면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각 C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AB의 길이 우리가 지름이니까 2R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R. 그럼 이제 sin A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여기가 수직이니까요. sin A는 빗변분의 대변이 될 거예요. 그래서 sin A는 2R분의 스몰 a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B를 중심으로 같은 과정을 반복을 한다면 sin B는 2R분의 스몰 b가 될 거고요. sin C도 마찬가지 2R분의 스몰 c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괜찮니? 이해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거 대 이거는 지금 분모가 2R 모두 같거든요. 그럼 분자의 비율과 동일할 거예요. 그래서 A 대 B 대 C 이렇게 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스위치 하셔도 어차피 같은 값이죠. 그래서 2R을 sin A분의 스몰 a로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스위치를 하시면은 sin B분의 B가 2R이 될 겁니다. 그래서 sin A분의 스몰 a는 sin B분의 스몰 b와 같을 거고요. 역시나 sin C분의 스몰 c랑 같으면서 얘가 2R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얘를 사인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사인 각분의 대변의 값은 모두 지름의 길이랑 같겠다.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 두셔야 되고요. 사인의 각,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B랑 같겠다. 그리고 사인 A, 사인 B, 사인 C를 유도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세 개 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만 알면 안 되고요.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용 기억나요? 연희 기억나니? 그래서 괜찮아? 이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자, 코사인 법칙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를 스몰 ABC라고 할 때, 자, A의 제곱은 B의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C의 코사인의 A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유도되는 과정은 증명하는 방법은 되게 많기는 한데요. 지금까지 교육 과정에서는 증명할 수 있는 게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코사인 1법칙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코사인 1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수선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x, y 잡고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변형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코사인 법칙은요 어느 변의 길이를 구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각이 주어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준각이 A로 주어지느냐 B로 주어지느냐 C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코사인 A를 이용할지 코사인 B를 이용할지 코사인 C를 이용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기준각이 어디가 주어지는지가 중요해요. 기준각. 오케이? 예를 들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6이고요. 여기가 막 5고요. 여기가 뭐라고 할까? X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각이 45도래요. 우리가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식을 세우려면 여기를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 a를 기준각으로 잡으시면 안 된다고요. 이 각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각의 b의 각이 45도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만 얘를 기준각으로 잡고 코사인 법칙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얘의 대변의 제곱은 이웃한 두 변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에 얘를 곱해주고 코사인은 45도 이런 식으로요. 알겠어요? 어디 길이를 구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각이 주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알겠어요? 코사인 법칙은 기준각을 내가 어떻게 세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식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각이 어디가 주어지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 각을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작성을 하셔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코사인 법칙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구조의 그림이 있거든요. 어떤 그림이냐면 삼각형 내부에 적당한 선이 하나 있어요. 각이등분이 아니어도 됩니다. 각이등분도 등장하긴 하는데 꼭 각이등분이 아니어도 돼요.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X, Y. 그럼 여기서 이제 X나 Y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X의 길이를 알려주고 Y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Y의 길이를 알려주고 X의 길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준각을 하나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각은 지금 각이 쪼개져 있기 때문에 기준각을 잡기가 어려울 거고요. B를 기준각으로 잡으셔도 되고 C를 기준각으로 잡으셔도 됩니다. B를 기준각으로 잡는다면 큰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B가 어떻게 됩니까? 큰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B는 코사인 법칙 응용입니다. 코사인 B는 2배의 이웃한 변의 길이 그것들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괜찮아? 연이 눈 떠. 괜찮아? 그 다음에 이 조그만 삼각형에서도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 있어요. 2배의 이웃한 변의 길이 그것들의 제곱 대변의 제곱. 그래서 얘랑 같을 거야.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은 x나 y 중에 하나를 알려줬을 때 나머지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이거는 거기 써놔. 이 그림을 그리고 이거는 써두세요. 코사인 법칙에다가 옆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삼각형 내부에 적당한 선이 잘려져 있다면, 삼각형이 절단되어 있다면, 절단 쪼개진다? 뭐 그렇다면 우리가 x가 주어지고 y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요. y가 주어지고 x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b가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물론 C를 기준각으로 가셔도 됩니다. C를 기준각으로 가셔서 코사인 법칙을 2번 사용하셔가지고 식을 작성하셔도 되겠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방법. 초등학교 때 배웠던 한 가지 방법과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방법과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 초등학교 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지?
연희 초등학교 때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구하던 방법.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을 배워요. 지용 기억나요? 두 변이랑 어. 사이가 아, 그건 3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하나 더 배워요. 2학년 때 하나 더 배우죠.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내심을 할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배우게 됩니다. 그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2분의 1 내저번의 반지름 세변의 길이의 합. 그리고 중3 때 배우는 거죠.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 끼인 각을 이용해서 삼각 B 할 때 배우게 되죠. 삼각 B 할 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어집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지? 자, 여기서 꼭지점을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얘를 C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사인 세타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C라고 써도 괜찮겠죠. 맞아? 사인 세타 자리에 사인 C를 써도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사인 법칙을 할 때 사인 C는 어떻게 쓸 수 있었냐면 2R분의 스몰 c로 쓸 수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그럼 여기에 이게 사인 C인데 이 사인 C 자리에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럼 2R분의 C를 곱하기를 해준다면 S는 4R분의 ABC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사인 세타를 사인 C죠.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인 C 사인 C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사인 제곱 C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C라고 써도 상관없죠. 여기다 루트를 씌워준 게 사인 C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1 플러스 코사인 C랑 1 마이너스 코사인 C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바꿔치기랍니다. 1 더하기 2배의 AB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C제곱 뒤에 것도 마찬가지 1 마이너스 2배의 AB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그래서 이걸 통분해요. 통분하시고요. 여기 앞에 있는 AB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줘. AB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A제곱 B제곱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기다가 AB를 하나 곱하고 여기다가 AB를 하나 곱해줘. 그럼 분모에 있는 AB가 사라지거든요. 여기 AB 남거든요. 그리고 여기 완전 제곱식들로 바뀝니다. 이건 교과서에 증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저기 앞에 나와 있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서 유도되는 공식입니다. BC 기어전 이색인가요? 헤론의 공식입니다. 헤론의 공식.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뭐 치환을 스몰 s로 치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p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일단 세변의 길이 합 다 더한 다음에 이걸 반띵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세변의 길이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빼줍니다. 이게 바로 헤론의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연희 눈통! 자, 기억나세요? 유도되는 게 여기서 유도되는 거야. 아까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요. P 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2분의 뭐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더하기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막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거는 여기까지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해변의 공식 증명이 교과서에 그냥 쭉 나와 있어요. 신사고 교과서랑 천절도 있었나? 신발끈 또는 사선식이라고 중학교 때 배웁니다. 배웠나요? 해성 배웠니? 안 배웠어요? 연이 배웠니? 학교에서 학교에서는 안 하죠. 학원에서는 했나요? 지금도 배웠니? 어떻게 하는 거지? 신발끈 모양을 곱하는 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셔야 돼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쓰셔야 좌표들 세로로 이렇게 쓰고 처음에 썼던 좌표 한 번 더 써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 아래로 곱하는 것들끼리는 덧셈을 해주고요. 이렇게 곱한 거는 뺄셈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x1, y2, x2, y3, x3, y1 마이너스 x2, y1, x3, y2, x1, y3 얘를 우리가 신발끈 막 사선식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삼각형의 외적입니다. 외적. 더 정확하게 벡터의 외적이죠. 벡터의 외적이고 다 이과시죠. 뭔가요? 경영 뭐 이쪽 관리 없나? 안 배울 거예요. 이거 가시면 미적분학 시간에 1학년 때 배울 겁니다. 외적을 대학 과정에서 이걸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은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여기 막 절대값으로 생각해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거는 절대값 기호가 아니고 이제 이 외적을 나타내는 표기 방법이에요. 표기 방법. 그런데 뭐 절대값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상관없죠. 어차피 고등학생 때 아는 거니까. 세 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세 점의 좌표 중에 뭐 0이 포함되어 있는 걸 제일 먼저 쓰는 게 좋죠. 왜냐하면 곱하기를 할 때 0이 포함되어 있으면 삭제될 거니까. 원점이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여기면 원점을 써서 나타내면은 나머지 두 좌표를 이용해서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졌을 때는 얘가 가장 빨라요. 이거보다 넓이를 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빠릅니다. 세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대부분 이게 빠릅니다. 근데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풀었지? 고1 과정에서 지금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나누면서 세 점의 좌표를 주어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등장을 한다면 직선 하나를 구할 수 있지? 두 점이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점과 뒷선 사이의 거리로 높이를 찾을 수 있죠. 그럼 이제 밑변의 길이랑 높이를 곱해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게 고1 과정에서 나오는 세 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사경을 헤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거는 사선식 벡터 외적 이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수능에서 이게 막 절실하게 사용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내신용에서 문제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잘 봐봐. 내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헤론의 공식 요 세 가지를 보고 느낀 점 지용 느낀 점 느낀 점 없어요? 태성 느낀 점 세변 연이 느낀 점 각이 없습니다. 모두 길이들입니다. 세 변의 길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사용이 되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사용되고요. 세 변의 길이와 내접원의 반지름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 그럼 넓이 찾을 수 있겠네?
맞아? 넓이 알고 세 변의 길이 아니까 외접원의 반지름 찾을 수 있겠네. 그죠? 세 변의 길이랑 넓이 하니까 내접원의 반지름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거랑 얘는 연결되어서 문제들을 많이 출제하겠죠. 그죠? 세 변의 길이를 던져주고 다음 삼각형의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여라,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것까지 연결되어서 같이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문제입니다. 응용 심화가 아니라 기본 문제예요. 그냥 서술형 1번, 2번 이렇게 나왔던 문제들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서 몇 차례 연습만 하시면은 굳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괜찮죠? 책에 다 있죠? 회론의 공식까지 있지? 회론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하나 쓰셔야 됩니다. 자, 각의 이등 노선이 있어요. 얘가 길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넓이랑 연결될 수도 있는데 길이를 구하라라는 길이랑 연결되는 문제들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는 거고요. 얘네들은 여기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면은 AB의 길이와 AC의 길이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얘네들은 넓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세워줍니다. 자, 볼게요. 여기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요. 여기 길이를 AB라고 할까? AB라고 합시다. 얘를 AB라고 하고요. 여기를 x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전체 여기도 세타라고 합시다. 전체 삼각형의 넓이 ABC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BD의 넓이에다가 ACD의 넓이를 더하면 됩니까? 괜찮나요? ABC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2분의 1에 AB 사인의 가운데 끼인 각은 2세타고요. ABD의 넓이는 2분의 1에 AX의 사인 세타가 되겠고요. ACD의 넓이는요. 2분의 1에 BX의 사인 세타로 쓸 수 있어요. 어때? 괜찮아? 지용? 괜찮아요? 2분의 1은 없애줄 수 있고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x입니다. 그럼 x로 묶어내시면은 a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거든. 나눗셈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얘를 a 더하기 b분의 ab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사인 2세타. 어때? x로 묶어주면 a 사인 세타, b 사인 세타입니다. 나눠주면 맞아요?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 지용 돼? 잘 안 되지? 한 줄 더 써줄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됩니까? 그럼 이제 여기 앞에 있는 것들로 나눗셈을 하시면은 x가 a 더하기 b분의 ab 사인 세타분의 사인의 2세타. 이제 됐어요? 됩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세타가 30도라면 사인 세타가 30도, 세타가 30도면 얘가 얼마게? 2분의 1이죠. 사인 2세타는 사인 60도니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x의 값은요
A랑 B랑 더한 거분에 곱한 거 해서 루트 3을 곱해주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세타가 60도라면 사인 60도랑 사인 120도는 어떻습니까?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고요.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약분이 되고요. x가 남는 게 a 더하기 b분의 ab 이렇게만 남습니다. 됩니까? 그래서 실제로 내신으로 등장을 할 때는 60도로 많이 등장을 하기는 해요. 이쁘니까 약분되고. 근데 이게 단독 문제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저기서 x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막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그 결론을 찾는 걸 이해를 하셨다라면 그냥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아니야 그 과정도 알아두긴 해야지 원리를 네. 써두세요. 거기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빈 공간을 잘 찾아서 써두십시오. 아, 나 카메라 앞으로 지나다니면 안 되지. 빈 공간을 잘 찾아서 써두십시오. 삼각형의 넓이 자, 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입니다.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주시면은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될 테니까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한 개 전체 넓이랑 같을 거예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의 넓이였고요. 두 번째 일반 사각형입니다. 자, 일반 사각형에서 대각선의 길이와 걔네들이 이루는 사이각을 알려준다면 자 여기서 넓이를 찾는 방법은 2분의 1의 AB 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냐면 A랑 평행한 보조선 한번 그어봅니다. 평행하게 B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주황색은 두 변이 평행하고 두 변이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여기 길이가 A니까 여기 길이도 A가 될 거고요. 그죠?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얘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지. 그래서 큰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면 AB 사인 세타가 될 건데 여기랑 여기는 넓이 같을 거고요. 여기도 넓이 같을 거고요. 여기도 같고요. 여기도 같겠죠. 그래서 전체 넓이의 절반을 한 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A, B, C, D 이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절반이 되겠다.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돼요? 자, 그럼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16쪽에 809번부터 볼게요. 전통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못 풀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나는 공부를 좀 한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문제입니다. 처음엔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걸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A, E의 길이와 C, D의 길이가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길이를 그냥 뭐 스몰 a라고 써볼까? 여기 찾는 게 x거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찾아줘야 되는데 봐봐봐. 자, 여기 가게 크기로 우리가 세타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니? 직각이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됩니까? 그런데 봐봐봐.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동그라미랑 세타랑 더하면 몇 도게? 얘네 둘 더하면 몇 도야? 몇 도야? 90도. 그럼 얘네 둘 더한 것도 몇 도야? 90도죠.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고요.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여기가 몇 도게? 120도가 될 거야. 그렇다면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냐면 사인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스몰 a는 사인 120도분의 x라고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스몰 a는 2가 되거든요.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래서 x의 길이가 루트 3이 되겠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처음 푸시면 거의 다 아이들이 못 풀었던 문제였었어요. 다음에 814번도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C의 길이가 8루트 6이고요. 구하는 게 BD의 길이를 구해봐. 작년 수능 30번에서는 29번에서는 미적분입니다. 작년 수능 29번 미적분 29번에서는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길이들을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것들로 나타내는 게 필요했었는데 올해 29번은 그게 아니긴 했어요. 그걸 물론 뭐 사용은 해야 되긴 한데 아무튼 길이가 하나만 주어지면 우리가 일단 사인 법칙은 자주 사용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는 게 미적분을 하실 분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75도예요. 요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75도예요. 그럼 같은 각이 여기 하나 더 있죠. 맞아. 호 AD에 대한 원주각 75도, 75도. 그러면 75도랑 15도랑 더하면 얘는 90도야. 그렇다는 건 AC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름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맞아. 지름에 걸려있는 원주각이 90도니까 AC가 지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각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ABC 삼각형에서 직각이고요. 45도고요. 그럼 너도 45도네요. 괜찮아요? 그렇다면 BCD 삼각형을 보세요. 우리가 찾는 게 지금 BD야. BCD 삼각형에서 BD의 길이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sin 120도분의 BD를 하면 그게 지름이 돼야 돼요. 이게 사인 법칙이죠. 자, 그러면 BD의 길이는 sin 120도 곱하기 지름과 같을 거야. 지름은 8 루트 6이고요. sin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하게? 얼마니? 3 루트 2에다가 4를 곱하면 12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827번입니다. 삼각형 내부에 적당한 선 AD가 들어가 있어요. 찾고자 하는 게 AD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용 이거 뭐 써야 된다 그랬어요? 뭐야? 넓이. 여기가 각이등분이 아니기 때문에 몇 도씩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넓이를 이용하진 않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야 됩니다. 코사인 법칙을 사용할 때 기준각은 B를 잡아도 되고 C를 잡아도 되고 어떤 걸 잡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B 할까요? C 할까요? 지용 어디 할까요? B? 네, B 하면 됩니다. 아무거나 해도 돼요. 진짜 아무거나 해도 돼요. 정말로. 큰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코사인 B는 2배의 이웃한 변의 길이 그들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이면서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B는 2배의 이웃한 변 그들의 제곱 빼기 대변의 제곱.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놓으면 돼요. 그러면 분모에 2, 5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시고요. 좌변은 9분의 빠밤 106에서 49를 빼면 57? 우변은 6이고요. 61이죠. 네. 3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약분이 되죠. 19, 2 곱해주면 38인가요? 그래서 AD의 길이는
23 루트 23 네, 루트 23 그 다음에 자, 연이 저거 29번 어떻게 풀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단원에서는 그나마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한참 멀었네. 1년 하고 한 4개월 뒤에 내신 대비할 때는 이렇게 막 여러 단원들의 내용을 계속 공부해서 기출 문제 같은 걸 풀다 보면 이게 잘 안 보입니다. 포인트가 되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A와 B와 C의 제곱의 개수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모두 같다라면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이게 같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같다라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을 합니다. 코사인 법칙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양변을 5로 다 나눠줘. 양변을 다 5로 다 나눠줘.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5분의 6의 BC 이렇게 써도 되나요? 연이야. 맞아. 그럼 이제 얘랑 틀린 그림 찾기 해봐요. 둘이 틀린 그림 찾기 하시면은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의 A가 바로 5분의 6이 되겠다. 오케이? 지용? 돼요? 그러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5분의 3이 될 거야. 우리가 찾는 게 뭔데요? 탄젠트 A를 찾으래요. 탄젠트 A. 지금 A의 값은 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죠. 삼각형 ABC니까 얘는 180도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사인 A가 이사분면에 있는 각이고요. 이 점이 아니라 이 각의 코사인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된다는 건 거리가 5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Y좌표는 얼마지? 지용 Y좌표가 얼마야? 4. 그러면 태성 탄젠트가 얼마니? 그쵸? X좌표분의 Y좌표란 게 탄젠트죠. 그지? 다음 837번 아까 해드렸던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7, 8, 9일 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래. 외접원의 반전을 구해서 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 찾으실 수 있나요? 헤런의 공식을 이용해 찾아주실 수 있겠죠. 다 더해서 반띵해봐요. 다 더해서 반띵하면 얼마입니까? 12가 되나요? 다 넣으면 24죠. 그럼 우리가 넓이를 찾을 수 있어. 넓이는 12 한번 쓰시고요. 12에서 각 변의 길이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빼면 됩니다. 그러면 12가 두 개 있네요. 12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 삼각형의 넓이는 12루트 5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중에 얘도 있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은 세 변의 길이가 7, 8, 9죠. 4, 2, 8 샬라샬라 하시면 R은 12는 얼마니? 2, 9, 18 6, 2, 12 6, 3, 18 그러면 넓이는 S가 헷갈리겠네. 외접원의 넓이는
20분의 441파이 뭐 이렇게 맞네. 괜찮죠? 세변의 길이가 자연수로 주어졌을 땐 헤론의 공식이 넓이를 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되겠다. 다음 너무 빠르니? 지용? 빨라요? 느려? 빨라? 느려? 나 혼자 하고 있는 것 같아. 사인 A가 2배에 사인 B면서 코사인 C가 된대요. 자, 이거는 삼각형의 모양 찾는 문제. 뭐 내신 대비였다라면 반드시 나오는 문제고요. 내신 대비에서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절히 사용을 하셔서 얘네들의 삼각함수를 길이에 관련된 식으로 바꿔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인 A는 2R분의 스몰 a라고 쓸 수 있고요. 사인 B는 2R분의 스몰 b라고 쓸 수 있고요. 자, 코사인 C는 지용 외쳐봐요. 코사인 C가 뭐야? 코사인 C는 그렇죠. 2배의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 그죠? 자, 이제 양변에 동일한 것들 뭐 약분해주고 2도 약분해주고 B도 약분해주고 자, 우변에 분모에 A가 남아있고요. 좌변에는 그냥 A만 있네요. 자, 양변에 A를 곱해줍시다. 그렇다면 뭐야? B와 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되지? 자, 851번 봅시다. 이것도 정형화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사실 이게 내신 대비할 때는 여러 차례 연습을 하실 거고 얘네들에 관련된 식도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요.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차근차근 해드릴게요. 내신 대비할 때는 이런 문제 등장하면 바로 답을 빠바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길이를 우리가 OC라고 하고요. 여기를 OB라고 할게요. 그냥 C라고 하자. 여기를 B라고 하고. 자, 세타라고 하고요. 전체 넓이 찾아봅시다. 자, 전체 넓이 삼각형 ABC는요 2분의 1 AB 사인 세타. 괜찮아요? 자, 문제에서 PQR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맞죠? 얘도 3대 2로 내분하는. 그러면 A에서 P까지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걸 3대 2로 내분하는 거니까 5분의 3 C라고 쓸 수 있고요. 여기는 3대 2가 되니까 5분의 2 B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APR의 넓이는요. APR의 넓이는 2분의 1에 5분의 3C 5분의 2B 사인의 세타.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한다면 밑에 거는 25분의 6이 곱하기로 되어 있죠. 위에 거의 넓이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이걸 ABC의 넓이에 25분의 6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요. 이해됩니까?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넓이가 전체 25분의 6이거든. 여기 넓이도 25분의 6이 되고요. 여기도 25분의 6이 됩니다. 오케이? 25분의 6, 25분의 6, 25분의 6이 됩니다. 그러면은 25분의 18이 되니까 25분의 7이 됩니다. 얘는 PQR의 넓이는
25분의 7의 삼각형 AB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응용 문제를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이게 계산을 하지 말고요. 이거 진짜 계산 필요 없거든요. 그냥 비율만 나와 있으면 그 비율만 가지고 암산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는데 곱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 정도의 계산은 내가 뭐 이해는 해드리고요. 자, 얘가 4대 3이에요. 4대 3입니다. 여기가 얼마라고 할까요? 3대 5라고 할까요? 여기는 너무 숫자 이상하게 만들면 그렇지. 3대 2라고 합시다. 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입니까? 아니,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면 그래도 통분하기 괜찮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이에요. 통분하기가. 저 내용을 바탕으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될까? 불편하네. 7, 8, 5면 불편하긴 하다. 5, 7, 8을 통분하면 어떻게 되니? 5, 7, 8, 7, 8에 56 280? 불편하긴 하네. 자, 봐봐. 여기 길이는 이 길이의 7분의 4에 해당하죠. 여기 길이는 5분의 3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전체 넓이에 이만큼에 해당돼요. 35분의 12. 위에 거의 넓이가. 괜찮아? 알아들어요? 진짜? 연이 알아들어요? 지용 알아들어요? 얘는 7분의 3 곱하기 8분의 3이야. 이 넓이는 8분의 5 곱하기 5분의 2야. 그래서 1에서 이것들을 빼면 돼요. 578로 통분할게요. 578로. 그럼 얘는 57이니까 8을 분자에 곱해줍니다. 3, 4, 12, 8을 곱하면 96. 얘는 5를 곱해주면은 9, 5, 45. 얘는 7을 곱해주면은 70. 그래서 이게 얼마였지? 280이죠. 분자가 얼마죠? 130. 141에다가 70을 더하면은 211. 그래서 전체 넓이의 69가 됩니까? 괜찮아요? 색칠한 부분 가운데 들어가는 삼각형 넓이 찾는 거. 이게 지금 숫자를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막 만들어서 통분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들, 비율이 같은 형태들이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중점이거나 그런 식의 것들로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 초등학교 때 하는 친구들도 있죠. 네. 네. 지용 그 올림피아드 수학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있어? 해봤어? 뭐 해봤어? 올림피아드 수학의 지름길 이런 거 해봤니? 올수지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안 해봤어요? 해본 사람 없어요? 체바의 정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메넬라우스 정리, 체바의 정리 이런 거? 네. 그래요. 체바의 정리, 메넬라우스 정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도형에서 내가 봤어요. 막 그 중학교 때 그런 거 올림피아드 이런 거 많이 한 친구들은 체바의 정리랑 메넬라우스 정리랑 뭐 이런 거 이용해 나비 정리랑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고등학교 도형 문제를 막 풀더라고. 그래서 와 기억력이 좋다. 사실 이제 그걸 써먹기가 쉽진 않죠. 중등 경시를 했던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은 중학교 때 많이 연습을 해서 고등학교 도형에서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전부는 아니고 그거 안 했다고 뭐 문제 못 푸는 것도 아니고. 자, 원이 있습니다. 1이고요. 2고요. 3이고요. 4예요. 넓이를 구하래. 자, 헤론의 공식은 삼각형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사각형도 네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넓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얘는 우리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넓이를 구하기가 괜찮은데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자, 대각선을 하나 구해야 되는데 순간의 선택이 계산을 좌우합니다. 가로로 그을래요? 세로로 그을래요? 여기서는 꼭지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A, B, C, D인가요? 자, A와 C를 연결할까요? B와 D를 연결할까요? 둘 다 풀리긴 합니다. 어디 할래요? 와, 내가 암산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뭐가 간단한지 암산이 안 돼. 기억도 안 나. 암산 안 돼. 이걸 어떻게 암산하고 있어. 이렇게 할래네요. 자, 그러면 이 BD의 길이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를 세타라고 하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성질,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되겠다라는 성질입니다. 자, 그래서 BD 제곱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위의 삼각형에서 나타내면은 1 더하기 16 마이너스 2배의 1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이면서 아래 삼각형에서는 4 더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연희야, 눈을 떠야 보이겠지. 자,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바뀌죠? 2분의 파이가 두 개 있으니까 코사인 그대로 갈 거고요. 세타 그대로 가면서 얘가 2, 4분면이어서 앞에 부호가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은요 17-8 코사인이 될 거고요. 아래 식은요 13 더하기 12 코사인이 될 거야. 되겠습니까? 왔어. 요거 먼저 홀수를 말하십시오. 지우개는? 지우개 있니? 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시면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1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걸 대입을 하는 거야. 이걸 대입을 안 해. 이거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사인 세타를 구하시면은 사인 세타는 5분의 2루트 6이 되기 때문에 이제 넓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이. 자, 위의 삼각형에서의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세타. 아래 삼각형에서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똑같습니다. 2분의 파이가 두 개니까 사인 그대로 가면서 2, 4분면이어서 사인의가 부호 그대로. 그래서 얘는 2배 사인 세타고요. 얘는 3배 사인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은 넓이는 2루트 6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지용 알아들어요? 어디까지 봤어? 연희 어디까지 봤니? 여기까지 봤어요? 요거 위에 거 넓이입니다. 위에 거 넓이. 저기 A, B, D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그 다음에 BCD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다음에 알겠다. 지용? 저거 좀 꺼줘요.